여기는 영국 런던의 한 대학교. 세계 각지의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모여 이론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때였어요. 강당 맨 뒤에서 허름한 복장의 한국인 청소부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물리학자들 앞에서 이론을 펼쳐기 시작했어요. 이런 데서 난동을 부리면 안 된다고 처음에는 모두 만류했지만 잠시 후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게 됐는데요. 이 할아버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5개월 전 새벽 5시, 런던의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쳤어요. 76세 김동철은 무거운 청소도구를 끌고 임페리얼 칼리지 물리학과 건물로 향했습니다. 구부정한 등과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아무도 그 눈빛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동철은 그저 보이지 않는 존재. 청소부 할아버지일 뿐이었거든요. 건물 로비에서 학생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야, 너 어제 암흑물질 과제했어? 교수님이 내준 문제 진짜 미쳤더라. 나도 밤새 붙들고 있었는데 도저히 모르겠어. 이런 거 평생 써먹을 일도 없는데 왜 배우는 거야? 동철은 그들이 말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어제 3층 실험실 칠판에 적혀있던 암흑물질 검출 방정식이었을 거예요. 학생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동철에게는 그저 기초적인 문제에 불과했죠. 하지만 그런 내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가끔 인사를 건네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동철을 지나치며 수군거렸어요. 동철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걸레를 짰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려와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이런 오해와 편견에는 이미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하지만 정작 동철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하는 건 남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제발 부탁드려요. 오늘은 정말로 일찍 가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 레이첼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42살인 레이첼은 영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아직도 체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어요. 특히 남편 준영의 사업 관계자들이나 자신의 지인들 앞에서는 더욱 그랬죠. 오늘 준영이 아버지 회사 중요한 사람들과 점심 약속 있어요. 투자 받는 일인데 혹시라도 마주치면 정말 곤란해져요. 레이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차가움이 섞여 있었어요. 시아버지를 무시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자신들의 사회적 체면이 더 중요했던 거죠. 아시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아버지를 그런 시선으로 보는 거 저희 가족 모두를 위해서라도. 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며느리에게는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청소부로 일하는 시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레이첼에게는 큰 짐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동철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자신은 투명인간이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3층 물리학과 교수 연구실을 청소하던 중 동철은 책상 위에 놓인 논문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을 보니 암흑물질 검출에 관한 최신 연구였어요. 호기심에 첫 페이지를 펼쳐보니 복잡한 증명 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런데 증명의 3번째 단계에서 명백한 오류를 발견했어요. 이 부분이 틀렸네요. 이렇게 하면 모순이 생기는데. 동철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올바른 증명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동철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실험실을 청소하는 동안 동철의 시선은 자꾸만 칠판으로 향했어요. 복잡한 수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암흑물질 검출 방정식 문제였는데 동철은 그것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나 쉬운 문제였거든요. 할아버지, 이 문제 이해해요? 한 학생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친구들은 킬킬거리며 웃었죠. 할아버지가 이런 걸 알 리가 없잖아. 우리도 이틀째 붙들고 있는데. 맞아. 교수님도 이거 풀 수 있는 사람 손에 꼽을 거라고 했어. 동철은 아무 말 없이 청소를 계속했어요. 설명해봤자 믿지도 않을 테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했거든요. 그저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어요. 양자 터널링을 이용하면 3분 안에 풀리는데. 점심시간이 되자 동철은 구석진 비상계단에 앉아 김밥을 꺼냈습니다. 레이첼이 싸준 게 아니라 자신이 새벽에 준비한 것이었죠. 참치캔 하나로 만든 소박한 김밥이었지만 동철에게는 소중한 점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준영과 레이첼이 잘 차려입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양복을 번쩍번쩍 빛내며 걸어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분명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레이첼은 동철을 발견하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일행들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쪽으로 가요. 저쪽은 좀 지저분해서요. 청소 중이라 냄새도 나고. 동철은 김밥을 다 먹지도 못하고 일어났어요. 서둘러 청소 도구를 챙기며 그 자리를 피했어요. 계단 구석에 남은 건 차가워진 김밥 조각들과 할아버지의 작은 한숨뿐이었어요. 그 순간 동철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가족들에게는 감춰야 할 비밀이라는 것을.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청소부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를 말이에요. 그날 밤 동철은 작은 원룸에 홀로 앉아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상자 속에는 50년 전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노란 신문 스크랩들, 바랜 상장들, 그리고 손때 묻은 물리학 노트들이 동철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신문 스크랩의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국 물리올림피아드 사상 최연소 우승, 18살 김동철 군. 흑백 사진 속 어린 동철은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세상이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 주었고 미래는 무한히 밝아 보였었죠. 천재 청년 김동철. 서울대 물리학과 수석 입학 확정. 대학생이 교수들도 못 푸는 암흑물질 문제를 풀어냈다. 물리학계의 혜성 김동철의 놀라운 실력. 동철은 신문들을 하나씩 넘기며 옛 기억에 잠겼어요. 그때 자신은 정말 특별한 존재였어요. 전국 어디를 가도 천재 청년으로 불렸고 대학 교수들까지 동철의 재능에 감탄했었죠. 복잡한 양자역학 문제든 상대성 이론의 난제든 동철의 손에 걸리면 마법처럼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은 25살 되던 해에 끝나고 말았어요. 동철은 또 다른 상자에서 낡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치범 수배령이라고 적힌 서류였어요. 1970년대 군사정권 시절 학생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받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그때 영국으로 오지 않았다면 동철은 그날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박사과정에서 암흑물질 연구에 몰두하던 중 한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던 그날을. 귀국하면 감옥행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영국의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지만 언어 장벽과 인종차별, 비자 문제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죠. 미안하다 동철아, 네 꿈을 망쳐서. 아무도 없는 방에서 동철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해. 동철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리학은 동철의 모든 것이었거든요. 우주의 비밀을 찾는 그 순간의 희열, 새로운 이론을 발견했을 때의 전율,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어요. 결국 동철은 박사과정을 포기하고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도서관에서 물리학 연구를 계속했고 특히 암흑물질에 대한 연구를 30년간 혼자서 지속해왔던 거예요. 언젠가는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날이 올 거야. 동철은 상자를 다시 닫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도 임페리얼 칼리지에 가서 청소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암흑물질의 비밀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보잘것없는 청소부로만 보았지만 동철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 안에 30년간 갈고 닦은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 1973년 여름, 옥스퍼드 대학교의 천체물리학과 연구실. 25살의 젊은 동철은 칠판 앞에서 열정적으로 수식을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만약 암흑물질이 정말 존재한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젊은 동철이 칠판에 복잡한 공식을 적어 내려갔어요. 그의 손끝에서 우주의 비밀이 하나씩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동철, 자네의 이론은 정말 혁신적이야. 기존의 접근법과는 완전히 다르군. 교수님, 저는 확신해요. 거대한 검출기가 아니라 정교한 자기장 조작으로도 충분히 암흑물질을 찾을 수 있다고요. 동철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때만 해도 세상 모든 게 가능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연구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동철아, 큰일 났어. 동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친구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무슨 일이야? 한국에서 연락 왔어. 너 수배령이 떨어졌다고. 그 순간 동철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수배령. 그 두 글자가 동철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동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지금 돌아가면 바로 감옥이야. 어떻게 할 거야? 동철은 칠판에 적힌 자신의 연구 성과들을 바라보았어요. 평생의 꿈이 담긴 그 공식들이 갑자기 멀어져 보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날 밤 동철은 혼자 연구실에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옥스퍼드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보였지만 이제 그것들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귀국할 수도, 그렇다고 영국에서 계속 공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민청에서 돌아온 동철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정치적 망명 신청 6개월은 걸린다고 하네. 그 6개월이 6년이 되고 6년이 30년이 될 줄은 그때 몰랐어요. 언어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아무리 물리학 천재였어도 영어로 복잡한 이론을 설명하는 건 다른 문제였거든요. 미안하네. 나는 자네의 영어 발음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말이야. 하지만 제 이론, 이건 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일단 그 전에 너의 영어부터 늘리고 오는 게 필요해. 그때마다 동철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비자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학생 비자는 만료되었고 정치적 망명 신청은 계속 지연되었어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정치적 망명에는 시간이 더 걸려요. 하지만 저는 연구를 빨리 하러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답은 오지 않았어요. 결국 동철은 생계를 위해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청소부 일자리가 있다고? 응, 밤에 하는 거라 사람들 눈에 안 띄고 좋아. 그런데 동철아, 너 정말 괜찮겠어? 괜찮을 리 없었어요.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동철의 첫 청소 현장은 런던의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걸레를 들고 무릎을 꿇는 순간 그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라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밤에는 청소를 하고 낮에는 도서관에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또 왔어요? 도서관에 정말 매일 오시네요. 네, 저는 물리학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물리학이요? 당신은 청소부 아니에요? 그때마다 동철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설명해봤자 믿지 않을 테니까요. 시간이 흘러 동철에게도 가족이 생겼어요. 같은 처지의 한국 여성과 만나 결혼하고 아들 준영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꾸리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아빠, 다른 아이들 아빠는 왜 회사에 다녀? 우리 아빠는 왜 밤에만 일해? 어린 준영의 질문에 동철은 할 말을 잃었어요. 아빠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다. 그럼 왜 다른 사람들이 아빠를 이상하게 봐? 동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준영아, 아빠가 옛날에 한국에서 공부를 많이 했었단다. 물리학이라는 걸 공부했어. 물리학이 뭐야? 우주의 비밀을 찾는 거야. 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볼 수 없는 물질들이 어디 있는지. 동철의 눈빛이 다시 반짝였어요. 아들에게 자신의 꿈을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우와, 그럼 아빠는 우주 박사야? 그런 셈이지. 하지만 준영이 자라면서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빠, 물리학이 그렇게 대단하면 왜 청소부를 해?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동철의 마음속에서 또 뭔가가 부서졌어요. 준영아, 물리학은 그런 게 아니야. 돈을 위한 게 아니라 진리를 찾기 위한... 진리로는 밥을 못 먹잖아요. 아빠도 현실을 좀 보세요. 그 말이 동철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아들 말이 맞았거든요. 현실은 냉혹했고 꿈은 사치였죠. 그래도 동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30년간 밤마다 도서관에서, 집에서 어디서든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언젠가는 세상이 인정해 줄 거야. 특히 암흑물질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었어요. 젊은 시절의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수십 건의 노트에 빼곡히 적힌 공식들과 이론들. 그것들은 동철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30년 전에는 기술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다를 거야. 내 이론을 증명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를 청소부로만 보았어요. 아들 준영도 며느리 레이첼도 그리고 대학의 모든 사람들도 말이에요. 괜찮아. 진짜 재능은 언젠가 빛을 발한다고 했잖아. 동철은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고.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그런 동철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었어요. 내가 발견한 것들을 언젠가는 세상에 알릴 거야. 그리고 나처럼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30년간 숨죽여 살아온 천재 물리학자. 그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세상은 아직 몰랐지만 동철의 머릿속에는 30년간의 연구가 고스란히 살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모든 것들이 빛을 볼 날을 기다리면서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그렇게 동철은 오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자신 안에 잠들어 있는 거대한 재능이 언젠가는 깨어날 것을 믿으면서 말이에요. 임페리얼 칼리지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물리학자들이 몰려들면서 캠퍼스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5년에 한 번 열리는 유럽물리학회 암흑물질 심포지엄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동철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이는 자리니까요. 하지만 동철의 마음은 청소보다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과연 어떤 물리학자들이 올까? 어떤 문제들이 발표될까? 호기심으로 가득한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동철 씨, 오늘은 정말 일찍 오셨네요. 동철과는 오랜 친구 사이였어요. 네, 오늘은 중요한 행사가 있다면서요. 맞아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온다니까 우리도 긴장되네요. 동철 씨, 혹시 물리학 좋아하세요? 동철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좋아한다고 해봤자 믿지도 않을 테고 괜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글쎄요, 그냥 숫자는 재미있는 것 같아요. 동철은 애매하게 대답하며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강당 앞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동철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바로 자신이 평생 동경해온 물리학자들이었거든요. 그때 눈에 띈 사람이 있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영국 남성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를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해리슨 교수였습니다. 영국 물리학계의 거물이자 이후로부터 2억 파운드 연구비를 받아 암흑물질 연구를 주도해온 인물이었죠. 해리슨 교수님, 오늘 발표하실 연구 성과가 정말 기대됩니다. 30년간 풀리지 않은 문제를 드디어 해결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정말인가요? 해리슨 교수 주위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번에도 해답을 찾지 못하면 정말 영원한 미스테리가 될 것 같아요. 동철은 호기심이 생겼어요. 도대체 어떤 문제이길래 저렇게 난리인지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동철은 평소처럼 비상계단에서 김밥을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정말 큰 기회예요. 해리슨 교수님과 친해지면 우리 사업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며느리 레이첼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 준영과 함께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둘 다 평소보다 훨씬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그래,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야. 해리슨 교수님이 우리 회사에 투자해 주시면. 준영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때 레이첼이 동철을 발견했어요.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레이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오늘만큼은 절대 동철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점심 먹고 있었어요. 동철이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레이첼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아버지, 죄송한데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혹시 집에 가셔서 쉬시면 안 될까요? 레이첼, 그게 무슨 말이야? 준영이 낮은 목소리로 며느리를 제지했지만 레이첼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아니에요. 아버지도 이해해 주세요. 오늘 해리슨 교수님과 만나는 건 우리 가족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요. 만약 교수님이 아버지를 그런 시선으로 보시면... 레이첼은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지만 동철은 충분히 이해했어요. 자신이 청소부를 하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 조심히 갔다 올게. 동철은 김밥을 다시 포장하며 일어났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가족의 중요한 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후 1시, 해리슨 교수의 연구실. 준영은 아버지의 낡은 상자를 들고 문을 두드렸어요. 교수님, 말씀드렸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들어오세요. 상자 안에는 동철이 30년에 걸쳐 연구한 수십 건의 노트가 들어있었어요. 각 노트마다 복잡한 수식들과 증명 과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게 전부입니다. 솔직히 저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해리슨 교수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노트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노트를 펼친 순간 해리슨 교수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건 상당히 고차원적인 내용인데요. 거기에는 최첨단 암흑물질 이론들이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노트를 보면서 그의 눈빛이 점점 예리해졌습니다. 준영 씨, 정말로 아버님이 이 모든 걸 혼자 연구하신 겁니까?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 물리학을 좀 하셨다고는 들었는데 하지만 전문가 수준은 아니실 거예요. 그때 해리슨 교수가 특별한 노트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노트의 제목은 암흑물질 검출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놀라운 내용들이 펼쳐졌습니다. 기존의 접근 방법들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가득했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해리슨 교수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노트의 핵심 부분들을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죠. 준영 씨, 이 노트들 내가 좀 더 자세히 연구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마음껏 보세요. 준영은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아버지의 낡은 노트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날 밤 해리슨 교수는 동철의 노트를 밤새 연구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30년간 미해결로 남아있던 암흑물질 검출 문제의 결정적인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동철이 수십 년에 걸쳐 발전시킨 독창적인 검출 방법이었죠. 이건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야. 거대한 검출기나 입자 가속기가 필요 없어. 정교한 자기장 조작만으로도. 해리슨 교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흥분은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실패한 내 연구가 이걸로 구원받을 수 있어. 해리슨 교수는 이후로부터 받은 2억 파운드 연구비로 30년간 암흑물질 연구를 주도해왔지만 성과가 전혀 없었어요. 이대로 가면 연구비 중단은 물론이고 자신의 학자로서의 생명이 끝날 위기였거든요. 만약 이 이론을 내가 발표한다면 그의 눈빛이 어둡게 변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해리슨 교수는 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영 씨, 아버님의 노트 정말 흥미롭더군요. 혹시 제가 이걸 학회에서 소개해도 될까요? 정말요? 그럼 영광이죠.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준영은 세계적인 학자가 아버지의 연구를 인정해준다니 가족의 명예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준영은 몰랐습니다. 해리슨 교수의 진짜 의도를 말이에요. 물론 적절한 언급은 하겠습니다만 학회 발표는 제 이름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입니다. 교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준영은 아버지의 평생 연구를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고 말았어요. 동철은 전혀 모른 채 말이에요.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곧 세상에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심포지엄 당일 오후 2시,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대강당에는 전 세계에서 온 물리학자들이 빼곡히 모여들었습니다. 동철도 뒤편에서 청소도구를 정리하며 발표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자신의 연구가 어떻게 소개될지 궁금했거든요. 해리슨 교수가 단상에 올랐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해리슨 교수에게 집중했죠. 30년간 물리학계를 괴롭혀온 암흑물질 직접 검출 문제에 대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그 유명한 난제에 진전이 있었다는 건가요? 해리슨 교수는 칠판에 복잡한 수식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동철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그 수식들은 바로 자신이 지난 30년간 개발한 검출 방법이었거든요. 핵심은 거대한 검출기가 아닌 정교한 자기장 조작을 통한 간접 검출법입니다. 해리슨 교수가 설명을 계속했어요. 동철이 밤마다 연구하며 발견한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마치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발표하고 있었죠. 이 접근법은 기존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동철은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모든 연구 성과가 해리슨 교수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마치 그의 독창적인 발견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청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이 방법론의 출처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셨나요? 해리슨 교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이는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결과물입니다. 물론 여러 동료들의 도움도 있었죠. 동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의 이름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평생의 연구가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버린 거였죠. 하지만 그때 젊은 물리학자 한 명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그런데 이 증명에는 아직 빈틈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 부분에서. 그가 가리킨 곳은 동철의 노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어요. 해리슨 교수가 그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발표한 것이었죠. 그 부분은 아직 연구 중입니다. 해리슨 교수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사실 동철의 노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럼 아직 완전한 증명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질문이 계속되자 해리슨 교수는 점점 더 곤란해졌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뒤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부분은 양자 터널링 효과를 이용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았어요. 동철이 일어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확신에 차 있었죠.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웃으며 말했지만 동철은 계속했습니다. 암흑물질 입자의 스핀 특성을 고려하고 위상 변조를 통한 간섭 패턴을 분석하면 그 빈틈을 메울 수 있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동철이 말한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아무도 쉽게 웃을 수 없었거든요. 해리슨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철이 말한 것이 정확히 노트에 적힌 해법이었거든요. 그것도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저기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때 준영과 레이첼이 당황하며 앞으로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예요. 아버지, 제발 그만하시고 내려오세요. 레이첼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동철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해리슨 교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증명은 제가 한 것입니다. 순간 강당이 술렁였어요. 청소부 할아버지가 세계적인 물리학자의 연구를 자신이 했다고 주장하는 거였거든요. 할아버지, 정신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한 학생이 동정하듯 말했지만 동철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동철이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갔어요. 해리슨 교수는 당황했지만 막을 수도 없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아버님, 제발요. 레이첼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동철은 이미 분필을 들고 있었어요. 그 순간 동철의 인생이 바뀔 운명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76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짜 김동철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어요. 동철은 떨리는 손으로 분필을 잡았습니다. 강당 안에 수백 명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동철의 눈빛은 점점 예리해졌어요. 마치 50여 년 전 그 천재 물리학도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먼저 암흑물질 검출의 핵심 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동철이 칠판에 첫 번째 수식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부터 동철의 움직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구부정한 청소부 할아버지가 아니라 자신감 넘치는 물리학자의 모습이었죠. 암흑물질은 일반 물질과 약하게 상호작용하지만 완전히 상호작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동철이 설명하면서 수식들을 써내려가자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이나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집중하기 시작했거든요. 핵심은 여기입니다. 동철이 칠판의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바로 해리슨 교수가 설명하지 못했던 그 부분이었죠. 암흑물질 입자의 스핀 궤도 결합을 이용하면 기존의 직접 검출법으로는 불가능했던 미세 신호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동철의 손이 칠판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복잡한 적분, 공식들과 그리스 문자들이 마법처럼 나타났죠. 그 모든 것이 완벽한 논리적 순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옥스퍼드의 톰슨 교수가 놀란 눈으로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저건 정말 놀라운 접근법이야. 내가 20년간 연구해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방법이군. 맞아. 저 할아버지가 정말 저걸 이해하고 있는 건가? 해리슨 교수는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철이 칠판에 적고 있는 것들이 바로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노트의 핵심 내용들이었거든요. 그것도 더욱 정교하고 완벽하게 발전된 형태로 말이에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철이 새로운 섹션을 시작했어요. 바로 초대칭 이론과 여분 차원을 결합한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죠. 기존의 방법들이 실패한 이유는 3차원 공간에서만 암흑물질을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분 차원을 고려하면 동철의 설명이 계속되자 강당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모두 조용히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몇몇 교수들은 필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동철이 칠판 전체를 가득 채운 수식들을 연결하는 최종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어요. 따라서 암흑물질은 이런 방식으로 검출할 수 있습니다. 동철이 마지막 등호를 적는 순간 강당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30년간 인류를 괴롭혀온 그 난제가 드디어 해결된 것인지 아무도 선뜻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옥스퍼드 대학의 톰슨 교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영국 물리학회 회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암흑물질 연구자 중 한 명이었어요.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톰슨 교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것은 완벽한 이론입니다. 30년간 풀리지 않았던 암흑물질 직접 검출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었습니다. 그의 선언과 함께 강당이 폭발했어요.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동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마침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동철이 눈물을 흘리는 순간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박수는 점점 더 커졌고 마침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변했습니다. 그 소리는 강당을 넘어 복도까지 울려 퍼졌죠. 김동철, 김동철, 김동철. 사람들이 동철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한국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지 못하는 외국인들도 있었지만 그 열정만큼은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해리슨 교수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자신의 학문적 명성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잠깐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해리슨 교수가 급하게 외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변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 노트들은 제가 연구에 참고한 것일 뿐이고. 하지만 이미 증거는 명확했어요. 동철이 칠판에 보여준 완벽한 증명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톰슨 교수가 다시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김동철 선생님이야말로 암흑물질 검출법의 진정한 개발자입니다. 그때 강당 뒤편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언론인들이 몰려든 것이었죠. 이것은 특종입니다. 한국인 청소부가 30년 물리학 미스테리를 해결했다. BBC 긴급 뉴스로 나가야겠어요. CNN도 연결하세요. 며느리 레이첼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시아버지를 부끄러워하며 숨기려 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레이첼이 동철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아버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동철은 며느리의 손을 다정하게 꽉 잡아주었어요. 괜찮다, 레이첼. 나도 이해해. 내가 창피했을 만도 하지. 아니에요. 창피한 건 저예요. 아버님 같은 분을 몰라봤다니. 아들 준영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아버지의 노트를 그냥 넘겨준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연구해온 소중한 것들을 마치 쓸모없는 취미 정도로 여겼던 자신이 너무 한심했거든요. 아버지는 정말 천재셨구나. 그런데 저는 왜 몰랐을까요? 동철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원망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죠. 준영아, 네가 어떻게 알았겠니? 아버지도 말한 적이 없었는걸. 그때 톰슨 교수가 동철에게 다가왔어요. 김 선생님,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평생 물리학을 해왔지만 오늘만큼 감동받은 적은 없었어요. 과찬이세요, 교수님? 동철이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과찬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당신의 연구는 물리학사를 다시 쓸 정도로 혁신적이에요. 그때 강당 밖에서 소란이 일기 시작했어요. 뉴스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지면서 더 많은 언론인들이 몰려든 것이었죠.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이 동철의 이야기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청소부 할아버지, 세계 물리학계 뒤흔들다. 이민자 할아버지의 놀라운 반전 마이너스 나이와 직업을 뛰어넘은 학문적 성취. 한국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 할아버지가 세계 물리학 난제 풀었다.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준 김동철 할아버지. 차별과 편견을 이겨낸 재외교포의 쾌거. 일주일 후 동철은 런던에서 가장 큰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김동철 선생님, 그동안 왜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계셨나요? 한 기자의 질문에 동철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숨긴 게 아니라 보여줄 기회가 없었죠. 세상은 저를 그저 청소부로만 봤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과학을 가르치고 싶어요. 어떤 아이들인가요? 저처럼 기회를 얻지 못한 아이들, 가난해서 공부할 기회가 없는 아이들에게 말이에요. 6개월 후 동철은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중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과학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동철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할아버지, 물리학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한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동철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피어났죠. 그래, 물리학은 정말 아름다운 거란다. 너희들도 언젠가는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동철이 칠판에 분필로 간단한 문제를 적으면서 말했어요. 그 순간 동철은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세상의 찬사보다도 명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우리도 할아버지처럼 유명해질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실을 찾는 거란다. 그리고 그 진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고. 저녁 무렵
동철은 학교 마당에 홀로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나는 평생 무시당했지만 물리학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동철이 중얼거렸어요. 그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감사가 담겨 있었죠. 세상은 동철을 청소부라고 무시했지만 결국 동철은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동철이 자신의 진짜 꿈을 이루었다는 것이었죠. 이제 내 차례는 끝났어. 다음은 이 아이들 차례야. 교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학교를 가득 채웠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동철은 깊이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이란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이제 동철은 단순한 청소부 할아버지가 아니라 한국인의 자존심이자 전 세계 과학도들의 영웅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동철이 진짜 원했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반짝이는 호기심과 꿈을 보면서 동철은 알았어요. 자신의 진짜 유산은 그 논문이나 상이 아니라 바로 이 아이들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별들아, 고마워. 너희가 보여준 신비로운 세계를 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줄게. 그렇게 동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짜 재능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본다는 것을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빛을 혼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비로소 진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었어요.